여러분, 요즘은 가짜뉴스가 참 대세이죠. 물론 이 풍수법에도 많은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하여 들으신 것, 또 아시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가짜뉴스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절대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누구라도 그 원리를 듣게 되면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치 얼토당토하는 물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며 이것은 풍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이며 그 이치가 당사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학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그 사람의 소견일 뿐인 것입니다. 네, 마치 담배를 피우면 폐암의 원인이 되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간암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적인 가치가 충분한 것이며, 또한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라 우리는 이를 꼭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 감기가 걸리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전문가들은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할 것이며, 또 이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 역시 부족한 것이라 이를 제대로 된 처방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풍수 역시 그러합니다. 그것이 심리학적인 또 풍수 원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또 역사적인 근거 역시 충분하다면 이를 실천해보아 나쁠 것은 없으며 또 이를 풍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근거가 없고 심리적인 변화를 주기에 충분치 않다면 이는 제대로 된 풍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평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대표적인 잘못된 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현관에 소금단지를 두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풍수에 관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에 관해 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무속인 분들이 이 말을 하시죠. 네, 이는 풍수가 아닌 잘못된 역사인식 속에 우리가 모르고 행하였던 것들이 마치 진실인 양 호도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우리 민족에게는 쌀과 같이 귀하였던 것이며 또 돈과 같이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하여 세종실록에 보면 소금의 산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으며 또 그 생산량 역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금과 은과 같이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정확하게 이를 기록 관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소금이 너무도 흔한 것이었기에 어디에서든 사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 가장 천한 것으로 가장 천한 잡기를 잡는다는 의미로 재수없는 사람의 등 뒤에 소금을 뿌리는 일들이 행하여졌고, 이것이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든 것입니다. 하여 지금도 우리는 재수없는 일들을 겪게 되면 소금 뿌려라 라는 말들을 하며 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일본의 문화이며 우리의 풍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여 현관에 소금단지를 두면 재물운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떠한 풍수적인 가치도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주에 금오행이 많으면 금반지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역시 사주학이 무엇인지 오행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이 말의 함정은 금오행이 금속이나 쇠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오행은 금속이나 쇠붙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금오행은 계절적으로는 가을의 기운이며 또 성격적으로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며 또 색깔로는 흰색을 말하는 것이고 건강으로는 폐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오행학이 처음 시작이 되었던 시절 세상의 5가지 요소를 목화토금수로 구분을 하여 그러한 명칭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 금오행은 쇠붙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오행이 강한 사람은 산에 가시면 안 되겠네요. 그럼 수오행이 강한 사람은 물도 조금만 마셔야 하겠네요. 또 토행이 강한 사람은 흙도 밟고 다니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금반지는 황색을 가지고 있어 오히려 토행의 기운이 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 풍수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슨 띠와 무슨 띠는 만나면 안 된다라는 말들 참 많이 하시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들 하실 거예요. 뱀띠와 무슨 띠는 상극이라서 만나면 안 된다느니,
또 말띠와 무슨 띠는 결혼하면 좋다느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띠는 12개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라고 가정을 할 때 각각 약 4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하나의 띠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궁합은 8자의 글자에 그 사람의 이름을 더하고 또 두 사람의 기운을 더하니 총 20자의 기운을 합하여 균형을 내고 또 그 사람들의 운의 행로를 더하여 24자로 오행의 균형을 판단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두 자로 궁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우리의 정통 사주학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민족을 어리석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제가 만든 점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일본 역시도 이 띠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도 이것을 쓰지 않으니 이거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을 하면 관상이 좋아진다라는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상법에서는 모양을 보는 것보다 빛과 색을 보는 것이 원칙이며 또 그것으로 기륭 또 부기를 판단합니다. 네, 하여 성형을 하여 그 모양을 바꾸는 것보다 오히려 화장법으로 진하게 밝게 만드는 것이 상학적으로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양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굳이 이렇게 성형을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간단한 또 흉한 점을 빼는 정도야 상관이 없을 것이나 누가 관상이 좋지 않다고 하여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지갑 속에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넣어두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지갑 속에 돌아가신 제 어머님의 사진을 수십 년 동안 넣어두고 있습니다. 네, 풍수학을 가르치는 저도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이 풍수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또 마음의 안정, 또 마음의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에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사용을 하던 장롱이나 옷가지들 같이 큰 물건들은 그리 좋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이든 자신이 힘들 때 이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또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조상님들도 며느리에게 대를 이어 가락지를 물려주는 것을 전통으로 하셨었죠. 네, 이 사진에 관한 이야기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 잘못 알고 있었던 이 풍수에 관한 가짜뉴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늘 번영과 행복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